보시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좀 짧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다 보셨는데 바로 시작하시죠. 다음에 책 646쪽입니다. 646쪽에 제2절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그 강의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다음 70쪽이요. 70쪽에 보면 그러니까 6-4 농지취득 강의노트 70쪽이요. 6-4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가 있고요. 먼저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그다음에 그 증명을 첨부해서 등기하고 이제 온전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 보시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분은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계속 농사 지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대상이 아닌 거고 새로 농사를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새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농사도 안 짓고 이러저러한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서류 거짓말로 작성해내고 농지를 소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농사 짓겠다 하는 사람에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앞뒤 말은 다 소용없고 그냥 경자유전 이제 몇 번 계속 반복이 돼서 하시니까 아시게 되고 경자유전 4글자로 경자유전 8글자로 얘기하면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그러니까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자유전 4글자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는 사람만 농업경영을 해왔다고요. 앞으로 하겠다고요. 앞으로 하겠다고요. 농사 짓겠다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된다고요? 유전, 전답을 소유할,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라고 하는 증명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명을 첨부해서 이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말 외우는 거 아니고요. 외우는 아니고 경자유전.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경자,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8글자,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인 거죠. 소유인데 첫 번째 소유니까 뭐라고 표현하고요? 취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됐든 농지 소유 자격증명이 됐든 그거 갖고는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 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둘째 줄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구 읍면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장관 여기서는 농림부 장관이겠죠.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구 아래 읍면동 이 시군구 아래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동 장님은 우리가 선거로 뽑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있고 동이 있고 뭐 물론 또 읍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면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복합도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누구한테 도장을 받으래요? 시구 읍면요. 시, 구, 읍면한테 도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누구 아니라고요? 군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농지 있죠. 그 부암동 140계곡 그쪽으로 해서 농지 있어요. 서울에서도 쌀 소출 나옵니다. 그러니까 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 수원시, 뭐 충남 천안시 농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많지 않으니까 시장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군, 그러니까 충남 홍성군, 경기도 가평군 대부분이 농지인데 그걸 군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처리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더 일선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읍장, 면장님까지 읍장, 면장 그렇게 하기는 좀 뭐하고 항상 여기는 님자가 붙게 돼요. 읍장님, 면장님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구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읍면까지 나오는 거 거의 여기가 유일한 거고요. 이거 틀리면 섭하시죠. 내가 많이나 나오냐? 딱 한 번 나온다. 근데 그걸 틀리냐? 이분들 섭하시다고요. 시구 읍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됐어요. 이건 됐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요. 경자유전 그대로요. 일반적인 경우에 나 농사 짓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그래서 등기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그냥 증명만 받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증명을 받지 않으니까 증명 받으려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는 건데 증명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증명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거민 받아갖고요. 매매계약 체결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농업경영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증명도 받지 않는다고요.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원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속이요. 그러니까 상속. 그러니까 증명을 받아야 상속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소유하게 된다. OX. 그러니까 증명을 받아야 돌아가시고 그래야 그 다음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소유하게 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것 좀 법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상속만 써놓으면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다 상속을 써놓으니까 국회의원들 이런 짓이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상속 써놨으면 부모님 유도가시다고요. 그러면 시군면장 잡아다가 지하층에다 가둬놓고 5년 동안 군만 두만 먹입니다. 그러면 도장을 못 찍어주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 안 돌아가시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 바쁜지 딴 짓을 사놓고 이런 짓이나 좀 하지.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상속은 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지금 이걸 외우실 거냐고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관청원 관청이 물론 뒤에 또 있으니까 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세 가지 사유에는 없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 남았죠. 뭐 남았고요? 증명받으라. 뭐 남았고요? 허용때 증명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허용. 그러니까 시험연구 실습으로 농지를 그러니까 소유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허용때 만약에 허용때도 증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경우 반대되는 경우만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허용때도 증명을 받지 않는다. 그냥 개똥이 논 소똥이가 나 허용사위야. 그러면 그냥 지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뭘 하는데? 나 허용사위 중에 그러니까 시험을 하고 있어. 뭔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종삽 2개 들고요. 모종삽 연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종삽 연구하려니까 나 그냥 그러니까 시험 연구 목적이니까 나 그냥 살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종삽 연구인지 모종삽 갖고 뭘 연구를 하냐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농기계를 하겠다는 건지 관청에 뭐는 받으라고요? 증명은 받아야 된다고요. 이 경우는 농업경영이 아닌 거죠. 기계공장 공장장이지 농업경영이 아닌 겁니다. 허용 때는 증명받으라. 그러니까 전체 결론 그 표에 그러니까 표가 5줄이요. 5째 줄에 그러니까 제일 끝에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5째 줄에 제일 끝에요. 표가 5줄, 죄송합니다.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가 5줄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5. 두 번째 표가 5줄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첫째 줄, 첫 번째 빈칸. 둘째 줄, 일반적인. 셋째 줄, 정책적으로 허용. 넷째 줄, 공적인 사유. 다섯째 줄, 점점점. 세 번째 점, 셋째 줄 제일 끝에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군요. 예. 그러면 쭉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표에,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 소유할 자격이 된다.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출판 보시죠.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지만 농지 소유를 허용해주고 있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써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증명받아서 등기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유, 국가 지방, 전용회비, 법규정에 의한 취득, 불가피한 사유,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 그다음에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합병, 분할, 시효 완성, 환매권 등은 이따 책에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영계획서는 당연히 써내지도 않고, 두 번째 증명받지 않고 검인받아서 등기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섯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원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망 때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 세 가지가 아니면 뭐 받으라고요? 증명 받으라고요. 7번이요. 지금 이 세 가지에 증명 안 받는 건 아시죠? 관측은 증명받지 않는다고요. 상속 때 증명받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증명 안 받,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써내도 된다고요. 언제요?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증명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 받아야 돼요? 증명을 받아야 되죠.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자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칠판 그냥 그림 찾기 노래를 해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시자고요.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증명은 받는데 그러니까 뭐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써낸다고요. 기계공장장은 공장장이지 그러니까 농업경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써낸다고요. 언제요? 허용 때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점, 기계공장 공장장이 시험연구 실습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이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증명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고요?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전체요.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이거 전체가 결론. 요것만 소리내시면 안 틀려요. 요것만 소리내서 외워주시자고요.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뭔 소리요? 몰라요.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는 건 혀에 붙여두시고 그 다음에 그게 뭔 소리인지는 나중에 문제 때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왜요? 다시 또 그러니까 동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소리 내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책에 또 표시를 하시죠. 책 보시면 646조 제2절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 그러니까 네모 1번, 양보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유를 관할하는 시장, 표시요. 시장 괄호 넘어서 구청장, 표시요. 구청장 괄호 넘어서 읍장 또는 면장, 표시요. 읍장 또는 면장 괄호 있는 이하 시구, 읍면, 표시요. 시구, 읍면에게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표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표시요.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증명을 발급받지 않는다고요. 세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여기는 또 막 이상하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박스 제일 윗줄 동그라미 2번 위에다가요. 그러니까 공적 쓰시고 145 뭐 여기에서는 또 이상하게 섞여 있고 그러니까 공적이 145 그러니까 불가피가 23 그 다음에 6789 묶으시고요. 6789 묶어서 이미 소유 6789 묶어서 이미 소유 그죠? 그러니까 공적 사유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또는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공적인 사유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농전용 표시요. 농전용 협의 표시요. 협의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공적인 사유이고 동그라미 5번 다음 규정에 의해서 뭐 동그라미 5번 뭐 언저리에다가 동그라미 5번 앞이나 기억 앞에다가 법 쓰시고요. 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억 아까 보셨던 각 법에 의한 사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읽을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상속 몇이요? 상속 불가피한 사유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농지조성권자 금융기관 등이 경매에서 유찰된 담보농지를 취득 몇이요? 담보농지를 취득 불가피한 사유이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뺏어오게 됐다고요. 그건 앞에서 다 했고 동그라미 6789 동그라미 1번 농업법인의 합병 몇이요? 농업법인의 합병 A법인 B법인 이미 각각 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C 회사로 합쳐진다고요. 이미 갖고 있었고 새로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공유 표시요. 공유 농지의 분할 그러니까 이미 뭐가 편하게요.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갖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쪼개는 거죠. 문제가 그냥 이미 갖고 있었다고요.
동그라미 8번. 시효의 완성. 몇이요? 시효의 완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미 몇 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갖고 있었죠. 이미 갖고 있었다고요. 동그라미 9번.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몇이요? 환매권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매권 뭐 더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A가 소유자였어요. 농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쪽에서 공익사업 한다고 뺏어갔어요. A 공익사업 한다고 뺏어갔는데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들라고 갖고 왔냐 이놈들아, 내놔라. 또 아니면요, A 공익사업 한다고 뺏어갔어요. 근데 지 맘대로 B 공익사업으로 바꿔요. 이놈들아, 내가 B 한다고 내놨냐? A 한다고 내놨지? 내놔.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권이니까 옛날 소유자가 다시 가져간다고요. 환매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 이미지만 떠올리면 됐지 그 사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은 이제 별도의 농지용 증진사업이 따로 있는 거고요. 계속 가시죠. 양과 2번 발급 절차. 동그라미 1번. 농지취득 자격 증명, 몇이요?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몇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군면장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몇이요?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 몇이요? 4일 이내 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시구읍면 몇 글자요? 시구읍면 몇 글자요? 4글자. 며칠이요? 4일이요. 그 다음에 박스에 이런 걸 써낸다고요. 어떤 논 사서 어떻게 농사 짓겠다. 칠판이요. 농업경영계획서가 뭐예요? 나 이렇게 농사 짓겠다는 거죠. 어떤 논 사서 어떻게 농사 지을란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식장 농지의 면적, 동그라미 2번 주식장 농지에서 농업경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삽 3자루, 호미 5개 갖고 농사 짓겠다고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 아래 손가락 표시는 넘어가시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몇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몇이요? 2일 이내. 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시군면장은 증명을 발급한다. 7번 보시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거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내준다. 시군면 4글자 며칠 안에요? 4일 안에 내준다. 이걸 써내지 않는다고요. 이걸 써내지 않으니까 이걸 검토할 필요가 없죠. 기간이 줄어든다고요. 며칠 안에 내주라고요? 2일이요. 2일이요. 그 박스 앞에다가 뭐 쓰시고요? 허용 쓰시고요. 그 박스 전체가 허용이죠. 허용 사유와 그러니까 동그라미 미음에만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미음이요. 죄송합니다. 6번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자, 죄송합니다. 6번째요. 비읍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공공토지 그러니까 그 비읍인데 공공토지 거기에다가 세모하시고 그것을 뺀 나머지 위에 5가지는 7번요. 위에 있는 허용 사유입니다. 허용 사유일 때는 그러니까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으니까 그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는다. 지금 윗그림과 아랫그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의학이에요. 5번 보시면 당연하지가 되는 거고요. 처음일 때는 이것과 이게 지금 어떻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게 무슨 그때는 아시는데 이게 지금 딱 정리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불가피하면은 저게 뭐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5번 듣고 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끝.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X 하시고 그 다음 쪽에요. 양보로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 몇이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까지가 있고 이게 이제 경자 유전과 관련된 기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경자 유전에 이어지는 이제 한 토막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70쪽
강노트 70조 6-5를 보시죠. 6-5. 그러니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계속 요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요? 그럼 계속 소유할 자격이 돼요? 내다 팔으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갖고 있지도 마라, 내다 팔아라. 이게 농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 그러니까 농지법에서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법에 써져 있는 게 농지처분 사유 10가지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러니까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농지법에 써져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데, 농지처분하라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10개월이 되도록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어요. 농지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10개월은 위반 아니죠. 몇 년 내 처분하라고요? 1년 내 처분하라고요. 1년 딱 지났으면 법 위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면 그러니까 위반이 됐죠. 위반이 됐으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처분하세요. 처분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중개업소에 내놔도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많이 잡아줘요. 6개월 안에 처분하라.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지금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처분하지 않았다고요. 즉 달리 얘기하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똑같은 말이죠.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그럼 공무원이 대신 갖고 와서 팔아요? 지 걸 파는 거지 남의 걸 팔 수는 없잖아요. 이걸 뺏어와요? 공익사업 때만 뺏는 거지 다른 사업에서는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요? 파시라고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끝까지는 서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행하라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뭘 때리고요?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해리니까 할 때까지 계속 돈 때리면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덩어리가 크다고요. 중개업소에 내놔도 안 팔려. 그러니까 그래 나 아이고 힘들어서 내 농사 못 짓겠다. 나 이제 농사 안 질란다. 그래 알았어 팔을게. 팔란다. 중개업소에 내놨는데요. 중개업소에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꼼짝없이 이행강제금이요?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 농사 안 지을 테요. 너네들 사가. 나 안 지을 테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이 뭐가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댐 관리하라고 한국수자원공사, 도로 관리하라고 도로 설치 관리하라고 도로공사, 농지 관리하라고 농어촌공사. 이게 매수 청구를 하면 이 사람은 할 바 다 했죠. 안 사가면 지네들 잘못이요. 우리 세금 몇십 조를 넣었는데 그 돈 갖고 뭐 하고 있다고 아직까지도 안 사가냐고요. 안 사가면 공사 잘못인 거고 이 사람은 매수 청구가 있으면 할 바 다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몇 퍼센트요? 그러니까 20%를 그러니까 연 1회씩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다 됐습니다. 뭐 이겁니다. 아이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죠. 책 보시면 649쪽이요. 649쪽에 네모 2번, 양보 1번, 농지처분 의무. 그러니까 농지소유자는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표시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 표시요. 처분해야 된다. 뭐 그리고 그 사유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냥 뭐 한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얘만 들면 그러니까 외우자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소유 농지를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산재 농지계량 질병 등 대통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자유 농업경영 표시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요.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자연재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내다 팔아라.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유 농지를 그러니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다 팔아라. 뭐에 어긋나요? 경자 유전에 어긋나죠. 칠판이요.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 소유할 수 있다. 소유가 있으면 농사 지어야 된다. 소유가 있는데 농사를 안 지어? 내다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뭐 그 사유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숫자 걸리는 거 2가지요.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미음이요. 농전용 표시요. 농전용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추수날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목적사업의 착수 표시요.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공법 착수 두 글자 대부분 몇 년이요? 2년이라고요. 대부분 2년입니다. 다음에요. 다시 올라가세요. 뭐 제일 위에서 둘째 줄 동그라미 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몇이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 몇이요? 설립 요건 적합하게 아니하게 된 후 3개월 몇이요? 3개월이 지난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초점 아니고 그 요건에 좀 어긋났다고요. 그러면 그걸 요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시간 3개월을 준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몇이요?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농림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몇이요? 알려야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10가지 다 외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안 외우는데 소유자가 어떻게 알아요? 자, 10가지에 해당하십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1년 내에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농사를 빨리 다시 회복을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1년 내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든지 하세요. 농지법에 정한 사항을 알려주는 거고요. 양과로 2번 본문. 시장구청장은 위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 그죠?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그죠?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년 딱 지났으면 사유 발생 1년 지나면 농지법 위반이죠. 이제 처분 명령을 때립니다. 몇 개월 안에 처분하라고요?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요. 양과 4번 유예는 이제 뜻은 이렇게 표시할 건 없고요. 미안해요.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깜빡하고 서류도 놓치고 그러고 있었네. 죄송해요. 농사 찍을게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준다고요. 농지법 농사가 기본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농지법은 3년이니까 3년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이고 양과 4번 농지 매수 청구.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 표시요. 처분명령 받으면 한국농어총공사 표시요. 한국농어총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 표시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다 팔면 되고 내다 파는데 중개업체들하고도 안 팔릴 것 같다고요. 아니 안 팔리고 있다고요. 매수 청구 넣어야죠. 동그라미 2번. 농어총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 몇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매수한다. X 틀리는 거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튼 그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이제 나중에 국토계획법 때 다시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양과 5번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표시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표시요.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표시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표시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동그라미 2, 3, 4 내용 없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5번 시장구청장은 동그라미 5번 시장구청장 최초로 처분명령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표시요.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0%까지 매년 한 번씩 계속 때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양과 6번 담보농지 취득은 아까 있었던 내용이고요. 담보농지 취득 그 세 줄 그 절차가 초점이 아니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 표시요. 농업협동조합.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총공사 표시요. 한국농어총공사 등등등 특별히 정해진 곳에서 영농자금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를 못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경자유전에 대한 게 뭐 농지법 두 문제 중에서 경자유전에서 뭐 이리든 여기든 저기든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의 이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농지는 이용, 농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요. 뭐 잘 이용하면 되죠. 뭐 그런데 뭐 토막상에 있습니다. 저 보시면 그러니까 제 2절 그러니까 653쪽에 제 1절 X 아시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제 2절 대리경작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 논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다는 거죠. A. 소유자가 농사를 짓든지, B. 정당한 임차인이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청에서 봤을 때, 시군구에서 봤을 때, 쟤네들이 농지를 놀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놀리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소유자 임차권자가 농지를 놀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군구가 다른 사람을 집어넣겠다고요. 그러니까 대신 경작할 사람, 그러니까 C. 대신 경작할 사람을 집어 넣어서라도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군구가 여기다가 대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한다고 치죠. 지정하면 그러니까 시군구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자 A, 임차인 B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 C, 네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A요. 뭔 소리? 농약 사러 갔다 왔는지. 그랬어? 미안해요. 그러면 처리할게. 그러면 지정을 처리할게. C, 뭔 소리? 네가 좀 농사 지으라고 해서 다 준비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을까? 뭔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딱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예고인 거죠.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A가 뭔 소리?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지정하지 않을게.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지정의 예고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A가 그럼 미안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는 농사 못 지을라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난 이번에는 농사 안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C가 들어가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지정을 하면 이러저러한 다툼들이 줄어들겠죠.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10글자 뭐라고요?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가 몇 글자예요? 10글자이죠.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몇 글자고요?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10글자고요. 그래서 며칠이요? 그러니까 10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면 다 됐고요. 자, 보시죠. 제2절 대리경작 네모 1번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시장 묘시요. 시장 괄호 넘어서 군수구청장 묘시요. 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묘시요. 유휴농지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 임차권을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 괄호에 있는 대리경작자 묘시요. 대리경작자를 그러니까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직권 묘시요.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 몇이요? 신청을 받아 사선 그고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군구가 집어넣는다. 다음 쪽 하세요. 양괄 2번 지정대상 농지 그냥 놀리고 있으면 인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리경작을 지정하기 위한 유농지란 농작물 경작 장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그러니까 기울어져서 사선 그고요.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는 당연히 놀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지력 증진, 토양의 개량,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 그러니까 인삼 계속 인삼 쉬지 않고 돌리면 그러니까 인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꽁다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쉬면서 지력 증진을 하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경해야 될 곳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네모 2번 양괄 1번 원칙 있는데요. 7번요. 그러니까 농업경영 누가 하는 게 농업경영이에요? 농업법인이 하는 게 농업경영이죠. 농지법입니다. 이들 중에서 알아보는 게 원칙.
양과 1번. 그러니까 관청은 대리경제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아니하는 에다가 조그맣게 X하고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그렇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박스에 1, 2, 3, 4, 5, 6 있는데요. 그 박스 앞에다가 그러니까 못된 그러니까 농업인 쓰시고요. 그러니까 못된 농업인 빼고 못된인가요? 그 나쁜 농업인요. 못된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못된 농업인 빼고 착한 농업인 중에서 지정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된 농업인 빼고 착한 농업인 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 아무튼요, 그 못된은 초점이 아니고 양과 1번 본문의 둘째 줄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찾는 게 원칙. 그 다음에요, 양과 2번. 그러니까 시군구는 그러니까 대리경제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찌고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저찌고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해상농지 경제하려는 자를 대리경제학자로 지정할 수 있다. 몇이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네모 3번 대리경제학자 지정 절차. 양과로 1번. 그러니까 지정 예고. 그러니까 보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 몇이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예고, 몇이요? 예고하여야며 그 다음에 기루진서 사정거고요. 그 다음에 어찌고저찌고 절차가 끝나서 나중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했으면 그걸 당연히 지정 통지서 보내는 건 당연한 얘기죠. 양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 몇이요?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소유권 임차권관지자는 그러니까 지정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몇이요?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몇이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 안 짓고 있지. 다른 사람 집어 넣었다예요? 넣을 거다예요? 넣을 거다. 그러면 며칠 내 이의 신청이요? 10일 내 이의 신청. 뭐 10일 갖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몇 글자요? 10글자.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그러면 곤란해지죠. 9글자니까 안 돼요.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가 됐든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가 됐든 10글자 채워서 10글자 10일 내 이의 신청. 그러니까 네모 4번 됐고요. 네모 4번이요.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산물 수확량의 100분의 10, 몇이요? 100분의 10을 수확량부터 2월 이내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 몇이요? 토지 사용료로 지급한다. 10%를 내준다. 옛날 일제 때 소작 때는 소작료가 몇 %였고요? 90%였고요. 10말 나오면 9말을 저 지주놈들이 다 뺏어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10%이고 네모 5번 대리경작 기간.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그죠?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농지법, 농사 기본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요. 계속 3년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 6번 관계없고요. 네모 7번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제3절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는데 거기다 다음을 쓰시고요. 약자, 임차인 보호.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에 그러니까 주택 여기는 몇 년인데요? 2년인데 여기는 몇 년이고요? 농지권은 3년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그러니까 경자 유전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임대차, 사용대차는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추수 끝나고 나면 시골에서 그 쌀 한두 마리씩 올라오는 집들이 있죠. 뭐 외삼촌이 짓거나 외숙모가 짓거나 그런 집에서요. 그러니까 다 불법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고요. 대한민국 농지 88%가 불법이요. 불법 임대차입니다. 신청할 때 맡기는 거 뭐예요? 다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경우만 허용됩니다. 근데 뭐 88%가 불법이니까 아무튼 뭐 거리도 아닌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임대차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근데 임차인은 약자죠. 뭐 그래서 임대인 땅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자 보호 규정이 있고 그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어느 경우는 네 줄 전체에서 쉼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쪽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간이 몇 년이고요? 2년이지만 농지법은 농사니까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제3절 네모 1번 보면요, 다음 표시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다가 아래에다가 조그만 x 위다 할까요? 아무튼 위나 아래에다가 x 하시고 농지를 임대 표시요. 임대 사용대할 수 없으며 여기다가 위아래 어느 곳에다가 x 하시고 기울어지는 사선요. 그래서 임대차, 임대 사용대, 임대차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요. 다음 경우 말고는 할 수 없다. 다음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다음 경우에만 임대차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시험 나온 거 딱 하나입니다. 시험 나온 거예요. 몇 번인가요? 다음 쪽 13번이요. 657쪽에 13번. 나머지는 많은데 칠판이요. 아까 보셨던 그거예요. 공적, 불가피, 허용. 그걸 뭐 대부분 쭉쭉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라 그런 사유들 초점 아니고, 다음 쪽에 13번.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기울어진 사선 그고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그렇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기울어진 사선 그고요.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그렇죠?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게인지 저에게인지 에게 복잡한데요. 뭐 좀 이런 겁니다. A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B에게 주말 농장 하겠다고요. 다음에요. C에게 하겠다고요. C는 모집 사업자입니다. 모집 사업자이고, 그래서 D1, D2, 주말 농장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뭐 가끔 길거리에 프랜카드 붙어 있잖아요. 주말 농장 모집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방울토마토 키우겠다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집 사업자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모집 사업자가 땅 빌려서 이제 뭐 방울토마토 키울 사람들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직접 할 사람 아니면 모집 사업자에게도 빌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쪽에 뭐 숫자 하나 걸려 있는데, 보시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16번. 자격농지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모작 표시요.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 표시요. 8개월 이내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얼마 며칠 전인가요? 하루 이틀 됐나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베트남 가서 이제서야 아이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뭐 사과했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일본 놈들 보고 왜 일제집에 사과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베트남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약간 미안한 것도 있었잖아요. 월남전 때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요. 이제 돼서 이제 뭐 좀 뭐라고 했죠? 뭐 불행한 일을 벌여주고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 지금 온대지방이요, 아열대지방이요. 우리나라는 아열대죠. 이미 한 8년 전에 아열대로 바뀌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왔던 자연시간에 나오는 온대지방, 사만사온 어찌고 저찌고 그거 다 옛날 얘기고요. 우리나라 아열대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쌀, 거기는 베트남 1년에 3번 쌀 농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산모작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모작을 할 수 있다고요. 뭐 이모작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열대가 됐으니까 어디선가 이모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모작 6개월 빨리빨리 돌릴 수도 있겠지만 앞뒤 준비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게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네모 3번을 볼 거고, 네모 3번을 뺀 나머지는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모 3번도 2년 3년 그 숫자 빼고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네모 3번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자격농지 이모작을 위한 임대차를 제외한 그 다음에 기울어진선 사선 그고요. 아까 이제 이모작만 몇 개월 이내로 한다고요? 8개월 이내로 한다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임대차 농사는 기본이 몇 년이니까 3년이니까 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그죠? 3년 이상으로 아예 한다. 약자 보호, 임차인 보호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그죠?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죠? 본다. 동그라미 2번, 유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대토론자는 다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그죠?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3번. 또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 그죠? 연장, 갱신하거나 재계약, 그죠?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 3년 이상, 3년 미만이 그대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정할 수 있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주임법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지난 순환에 661쪽에 4장 농지의 보전은 지난 순환에 봤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자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보셔야 되고, 또 경자유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토계획법 마무리와 농지법을 하셨고, 다음 주에는 개발법, 두 번째 법 개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 특강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행여 시간 때문에 안 되시는 분도 문제집은 달달달 꿰고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